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코인인데요. 최근 리플의 움직임을 보시면 IPO 발표로 인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려줬던 부분에서 실망 매물로 인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880원대 부근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IPO 발표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선결 과제인 SEC와 합의가 먼저 마무리가 되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수요일 컨퍼런스에서 IPO 발표가 되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이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IPO 관련해서 준비는 착착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표는 합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바로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죠. XRP의 역사도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XRP는 이제 또다시 반복되는 이 상승 초입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의 소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줄 건지 그리고 리플의 전망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대신하여 XRP가 상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먼저 리플의 자료와 매매 대응 자료,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 자료까지 먼저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 링크 더보기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우선 우리 리플의 가격을 억압받았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소송 리스크와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거고 유동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장의 유동성을 알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스탠스를 잘 파악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코인 시장에는 개인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기업들의 투자금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총이 낮은 종목은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를 만들어 가줄 수 있지만 시총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자금으로는 시세를 만들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대출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출을 더 늘려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금리 스탠스가 어떻게 나와줄지를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올해 금리 결정은 단 한 차례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결정도 동결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85.9%가 동결로 지금 나와준 부분인데요. 하지만 지난 연설을 통해서 파월이 내년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방향성을 예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바로 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가 지표를 잘 보고 금리 방향성을 예측하면서 매매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이 왜 계속되나 했더니 근원 소비자 물가 탓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날짜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10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맞춰서 우리는 움직임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우려감으로 하방 압력 크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측치만큼 나와줬거나 긍정적으로 나와주기만 한다라면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은 반등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리플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67달러 이 부근을 다시 돌파해 줄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유동성 자금들이 원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날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맞춰서 글로벌 거시 자료와 리플 그동안의 소송 자료 그리고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더구나 카톡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단히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 소송 원문을 통해서 11월 9일까지 SEC와 리플은 XRP의 기간 판매에 관련해요. 어떤 구제책이 적절한지 회의를 통해서 브리핑 가능 일정을 제출하라고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난 11월 10일 SEC와 리플은 소송 브리핑 일정을 제출한 상황인데요. 아직 리플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SEC가 리플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두 가지 소송이었습니다.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와 리플 임원진들에 대한 개별 소송이었는데요. 2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온 뒤에 리플이 약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올해죠. 7월 13일 날짜로 약식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와줬었는데요. 결과는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분명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이라고 봤고요.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이 세 번째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경우가 지금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입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판례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SEC는 중간 항소를 신청했지만 기각을 당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 SEC가 리플에 대한 임원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가 주장했던 건 바로 이 리플 임원진들이 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판매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법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의 임원진들이 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XRP를 판매하고 방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소가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승소가 어려워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11월 9일 날짜 지금 브리핑 일정까지 제출한 상황인데요. 이 약식 판결에서는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리플의 잘못으로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바로 벌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최근 리플에게 벌금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한 상황이고 리플 입장에서는 2억 5천 달러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SEC와 리플은 벌금 관련해서는 어느 선이 적절한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와줬던 기사를 보시면 친리플 변호사죠. 제레미 호건과 존 디튼 변호사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똑같이 7억 7천만 달러는 지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7억 7천만 달러에는 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XRP의 규모에 해당하는데 그 중에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 외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비용은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존 디튼 역시 SEC에 관할 건은 미국 내로 한정되어 있고 XRP의 대다수 판매가 미국 외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7억 7천만 달러가 아닌 훨씬 더 밑에서 합의를 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 속보를 보시면 11월 9일 날짜 속보인데요. 미 하원 의원이 SEC의 암호화폐 제재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SEC가 규제를 너무 남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사실상 예산을 무제한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 삭감을 추진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이 SEC의 위원장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해왔지만 정작 FTX 사태의 폰지 사기는 막지 못했다라고 하죠. 규제는 했지만 정작 사건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액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EC 위원장에 대한 무능함이 입증이 된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도 SEC는 계속해서 다른 거래소와 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소송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소송은 이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이죠. 예산까지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승리로 이끌어내려면 현재 리플은 합의로 마무리 짓고 다른 소송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삭감된 예상에서 이 리플 소송은 더더욱 할 수가 없겠죠. 이제 SEC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결국 리플과 합의를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리플이 지금 소송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 CEO는 SEC가 합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3심까지 불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에 대한 예산안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3심까지 이어가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결국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리플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합의금을 더 낮추기 위한 액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 CEO는 이 합의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 IPO 진행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리플과 SEC는 지금 합의금에 대한 금액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합의 관련 소식 관련해서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자료 공유 드리면서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도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리플의 매집을 위한 시드 확보해 나가실 수 있는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EDX 마켓에 신규 상장할 것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던 다른 코인들을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두 미국 내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들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에 더해져서 높은 상승력을 만들어냈었지만 현재는 10월 31일부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코인이 상장 가능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의 코인처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만 상장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되자마자 전 세계 암호화폐 허브인 이 두바이에서 XRP가 공인